안녕하세요. 오늘은 추가로 이 책에 있는 프란츠 카프카의 튀기라는 작품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3페이지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 속에 이제 담겨 있는 저자의 정서가 너무도 깊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나눈 내용은 이제 막 재밌는 내용은 아닌데 아마 여러분들도 상황적으로는 되게 공감이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나누는 그 이유가 있으니까 한번 이제 천천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추가로 이제 구독자분이 요청한 어떤 작품이 몇 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후에 제가 추후에 조금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츠 카프카 이제 튀기란 작품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그 주인공이 애완동물을 키워요. 근데 이 애완동물이 어떤 동물이냐면, 반은 고양이고, 반은 양. 그러니까 동물의 그 양 있죠. 털이 많은 양. 반은 양인 그런 특이한 형태, 정상적이지 않은 동물의 이제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럼 그렇다고 완전 고양이냐? 또 고양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몰래 숨어서 쥐를 잡아먹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유를 이제 먹이고요. 그리고 이 애매한 이 동물을 뭐 애들한테 이렇게 놓으면 이제 뭐 애들이 이제 고양이를 데려오기도 하고 뭐 다른 동물을 데려서 친해지나라고 또 보면 뭐 반은 고양이고 반은 또 양이니까 뭐 친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이상한 동물을 두고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서 하다가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게 그 깊은 정서가 이제 들어가 있다 했잖아요. 작가에. 그 주인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동물을 두고 고양이도 아니고 그러면서 또 양의 영혼을 지닌 그러니까 이제 모양새는 고양이에 좀 닮았다는데 양의 영혼을 지었다는 것도 착하고 순진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자신이 없으면 또 혼자서 살지도 못하는 이 동물을 두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이 동물의 어떤 이 수염난 부분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고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내가 우는 것일까 아니면 이 동물이 우는 것일까 이렇게 슬퍼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 동물을 진정으로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칼이 필요하겠지. 이제 죽이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이렇게 애매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 동물에 대해서 차라리 이제 죽임을 통해서 구원해 주는 게 어떨까라고 하다가도 그럼에도 어쨌든 이 동물에게도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자신이 살고자 하는 그 인생의 기간 동안에는 살게 내버려 둬야지라고 하면서 작품이 이제 마무리가 돼요. 근데 이게 도대체 뭘 이렇게 슬퍼하면서까지 하면서 뭘 표현을 한 것이냐? 이 튀기라는 이 동물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죠. 이 프란츠 카프카의 어떤 삶을 이제 잠깐 좀 나눠드릴 거고, 전에도 나눈 적이 물론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걸 통해서 오늘날의 저희와도 이제 삶의 형태가 되게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단언컨대 프란츠 카프카의 작품이 만약에 많이 읽힌다. 그거는 좀 안타깝지만, 사회에 이제 아픔과 어려움이 이제 많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프란츠 카프카의 배경이 어떠냐면 이 사람은 이제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중반, 초반까지 살았던 사람이고 41살까지 이제 살았어요. 근데 이때 당시가 이 사람이 체코 프라하에서 살았는데 굉장히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이제 공장제로 막 돌아가면서 노동자들이 이제 점점 더 빡빡하게 일하는 아주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요. 프란츠 카프카의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살펴봐야 될 건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 이 사람이 당시에 살고 있던 프라하에 독일어를 사용하는 계층은 10분의 1이었어요. 근데 상류층만이 독일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유럽 특유의 그 독일의 텃세와 러시아의 텃세 여러 가지 그 사이에 껴가지고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 사회 배경 속에서 언어도 좀 이제 다양했다는 것입니다. 그 도시에서. 근데 10분의 1밖에 쓰지 않은 독일어를 배웠고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유대인 집안이에요. 근데 유대인 집안인데 유대교는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해요? 동유럽 출신이면서 독일어를 모국어로 쓰고 있고 근데 유대인 출신인데 유대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 사람의 묘한 정체성. 그래서 그 묘한 정체성은 이 사람의 모든 작품에도 그 애매함에 대한 것이 계속 이제 섞여서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사람은 법학을 전공했어요. 법학을 전공해서 관립 이제 보험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맡은 업무에 공장이 이제 막 들어서던 시기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손가락이 잘렸다거나 어디가 다 심각하게 다친 공장에서 심각하게 힘들게 노동을 하다가 그런 사람이 찾아오면 그걸 이제 보험 업무를 처리해주는 굉장히 빡빡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문제는 뭐냐?
이분은 법학을 전공했고 이제 그 보험회사의 보험 일을 하긴 했지만 그런 일을 사랑하지 않았고 작가로서의 길, 글을 쓰는 일을 너무도 사랑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높은 강도의 힘든 업무들을 다 처리하고 나서 남은 시간은 다 글을 쓰는 일에 자신의 체력과 모든 인생을 소진했다. 도중에 물론 약혼했던 그 여인과도 헤어지고 여러 가지 또 아픈 상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섬세하고 예민한 감성을 지닌 사람이에요, 전형적인. 그러니까 뭡니까? 뭐 원래 태어난 정체성도 너무 애매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빡빡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나서 남은 모든 체력을 글 쓰는데 소진할 수밖에 없는 그 애매한 딜레마적인 그 위치. 정체성도 이상해.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하자니 이미 체력이 다 방전되고 소진한 상태에서 남은 체력을 쥐어짜서 힘들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이 묘한 상태. 대다수의 현대인의 모습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먹고는 살아야겠으니 일은 해야겠고 그렇다고 걔도 좋아하는 일은 아니고 그러면서 시간은 가고 거기에 끼어서 애매하게 가는 그 모습. 이거는 부자나 가난한 자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심지어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조차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심지어 겉보기에 화려한 사람조차도 이렇게 애매하게 찡겨서 가는 삶을 살게 되는 그 묘한 모습, 그 묘한 모습을 담은 작품이 이제 안에 있는 튀기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인 메시지는 어떻습니까? 뭐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런 인생도 존재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주제를 주면서 이 특유의 이 카프카의 그 특유의 어떤 감수성과 섬세한 어떤 그 표현력으로 대놓고 위로를 하진 않지만 동정하는 마음이 사이사이 표현에 간접적으로 이제 담겨 있는 작품이 튀기.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작품도 사실은 카프카가 직접적인 어떤 심리 묘사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특성은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아마 보험 업무들을 통해서 불쌍한 노동자들의 삶, 그리고 자신의 인생조차도 법학까지 전공했다라고는 하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인생을 흘러보내고 있는 듯한 그 모습. 나중에 이제 그래서 죽게 될 때 많아서 이제 폐결핵으로 이제 요양소에서 죽게 되는데, 내 작품들을 다 태워달라. 뭐 이런 부탁을 했지만 친구가 그걸 태우지 않고 출판을 하게 됨으로써 이 사람의 작품이 그대로 나오게 되었고, 전업 작가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열정적으로 잠까지 안 자가고 무리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작품 활동을 했었다. 그런 묘한 딜레마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카프카고 또 그런 대표작 중에 하나가 튀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이 작품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원래 대다수의 사람의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일로 슬프거나 이제 안타까운 갑갑함을 느끼고 계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도 살아가면서 무언가 조금은 더 밝고 긍정적인 모습 혹은 그게 내 안의 인생에서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 갑갑한 것을 원동력 삼아서 다른 사람을 더욱더 동정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애틋하게 바라볼 수가 있다. 타인을 더 사랑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을 주는 환경 자체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실제 삶으로도 보여준 사람이 프란츠 카프카이고 또한 작품 속에 녹아있는 튀기라는 작품에서도 담겨있는 듯하다라는 것을 나누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작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